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코인들이 현재 일제히 하락하면서 그동안 지켜졌던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또한 전일 대비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마켓캡 현재 9,500억 달러까지 밀려나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시장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지표 또한 현재 38%까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4%, 일주일 전 대비도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19,000달러에서 강력하게 버텨주던 지지선 아래로 결국 내려왔습니다. 현재 18,000달러까지 밀려났고요.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23,000달러까지 올라가줄 수 있는 기대감도 어제까지는 나와줬지만 이 해당 지지선이 현재 붕괴가 되면서 오히려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들의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스 머튼이 최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대규모 매도 이벤트가 한 차례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추가 하락장에 대한 경고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하락장에서는 이 유통량 대비 이 자산의 순손익을 측정하는 비트코인 미실현 순손익이 현재 마이너스 존에 머문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추가 하락이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대규모 매도가 다시 한번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12,000달러에서 14,000달러 부근까지 강력하게 밀릴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18,000달러까지 밀린 상황, 그리고 6월 달에는 17,000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저점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추가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12,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폭, 사실 지난 2년 동안 가장 적은 가격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등폭이 지난주에 5.4%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이는 2020년 10월 이후로 가장 적은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와줬었는데 이 수개월에 거쳐서 가격이 급등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2021년 4월에 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내면서 이 현재 박스 구간에 갇혀있는 비트코인이지만 이 수개월의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비율도 올 들어서 가격이 5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는 현재 사람들이 우리 시장이 가격적으로 안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투기적인 포지션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88% 하락했고요. 전주 대비는 2.65% 오른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은 1,50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머지와 관련해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머지 1단계에 해당하는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머지는 말 그대로 한 번에 모든 네트워크가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머지도 이 수차례에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머지 1단계에 해당되는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업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단계는 머지의 트리거로 불리는 파리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지원을 위한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현재 예정이 되어져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어제 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74% 이상의 이더리움 생태계 참여자들이 이 머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이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이더리움 측의 기술 개발자들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리고 기존의 POW 코인들을 기반으로 채굴을 하고 있던 채굴 회사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POW에 포함됐던 이더리움이 이번에 POS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의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모든 채굴기들이 새로운 코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건데요. 캐나다 상장 채굴 기업인 하이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매일 35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대형 채굴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더리움이 머지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채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이브 채굴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GPU를 사용해서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머지 이후에는 이더리움 채굴이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또 라이트코인, 모네로, 도지와 같은 코인들의 자산을 늘려나갈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 전환 이후 가장 큰 가격 상승을 입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죠. 또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과 관련해서 현재 머지 이후에 급락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또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청산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의 좋은 기술적 업데이트 소식을 앞두고도 이더리움의 이 숏 포지션에 점점 매수세가 몰리는 이유는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반영됐다라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 쪽으로 오히려 매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쏠림이 오히려 정반대로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의 테더 그리고 4위의 USDC까지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부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5위의 BNB 전일 대비 3.84%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도 6% 가까운 하락폭 키워내면서 현재 가격은 265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의 바이낸스 USD도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잘 패깅이 돼 있습니다. 7위의 리플이 전일 대비 2% 하락하면서 현재 0.3달러 그리고 8위의 카르다노가 전일 대비 6%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들어서는 다시 이 가격 상승분에 대한 일시적인 반납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3% 가까운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현재 가격은 0.4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기술적 업데이트를 앞두고 다른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다를 만든 찰스 호킨스 같은 경우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대뜸 좀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또 누리꾼들의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찰스 호킨슨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아예 존재 목적이 없다. 죽은 프로젝트나 마찬가지다라고 좀 강력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점점 더 기술적으로 멀어지는 이더리움 클래식, 본질적인 가치를 놓고 비난을 한 건데요. 에이다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또 이번 달에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에이다는 얼마나 성공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9위의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3% 하락하면서 가격 31불대고요. 도지도 전일 대비 5%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지켜졌던 0.06달러의 지지선을 깨고 현재는 0.059달러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호재들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MF에서는 암호화폐 기능을 놓고 틈새 상품에서는 투기 그리고 약세 통화 해지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 새로운 가치를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암호화폐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자체로는 틈새 상품에서는 이 투기적인 투자 그리고 약세 통화에 대한 해지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암호화폐 발행사들이나 거래소 그리고 헤지 펀드들의 줄파산으로 각국은 현재 규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규제 기관 간 실행 가능한 스킬 부재로 인해서 정확한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그리고 재정 건정성 등 규제 기관마다 우선시하는 상황이 다르고 하루빨리 글로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런 한편 호주 재무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외화가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국 이 자산군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나 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멘션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오는 30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29.5조 원으로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23%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고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암호화폐 변동성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